(2026년 8월 20일) 이정훈입니다. 8월 20일 오후 5시께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로 쐈다 그러죠. 발사지는 평양 일대라고 합니다. 보통 평양 일대라 그러면은 순환 비행장을 얘기합니다. 북한 평양에는 두 군데 비행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림 비행장. 미림 비행장은 우리 서울로 얘기하면 성남 공군기지 같은 데입니다. 그곳을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외국 갈 때 이용하죠. 그때는 서울공항이라는 위장 명칭을 씁니다. 미림 비행장이 그런 곳입니다. 북한 공군이 쓰는 기지인데 거기에서 김정은 1호기가 뜨고 내립니다. 참매라고 하는 1호기.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김포공항 또는 인천공항 같은 게 순환 비행장입니다. 미림 비행장에서는 이제 북한이 열병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 활주로가 기니까 거기에서 연습을 하다가 평양시내로 기어 나와서 열병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환비행장의 그 활주로, 저는 순환비행장 한 번 내려봤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 표현이 맞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 다 없어졌는데, 옛날 청량리역 기억하십니까? 서울역은 좀 컸고, 청량리역, 제천역, 영주역 정도. 뭐 그런 게 2층짜리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 그게 공항이었어요. 되게 작았고, 제가 뭐 해외 조금은 다녀본 사람인데, 어디라 그래야 되나? 필리핀에 어디 시골 공항 갔을 때,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갔을 때, 뭐 그 정도 크기. 그리고 뭐 주변에 건물도 없고, 뭐, 허벌판에 내리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활주로에서 미사일을 쏘고 좋거든요. 발사대 차량을 딱 세워놓고 쏘고, 거기서 잘 쏩니다. 민간 비행장에서 쏴야 우리하고 미국이 의심을 안 하니까 시험 발사구나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는 쏜 거는 우리는 이제 초대형 방사포로 보는데 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지금 UFS 훈련을 미국이 축소한다 그랬고, 축소한 배경에는 이재명 정권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계속 쫄랐던 게 먹혔던 거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이재명 정권은 북한도 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정권이 참 귀찮게 이북한테 매달렸잖아요. 뭐 대화하자라고 그러고 뭐 북한에 짝사랑 보내고 굉장히 사례는 많죠.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훈련도 줄이고 전방기지에서 우리 GOP에서 삽탄도 안 하고 개판으로 왔는데, 이제 그런 게 발각이 나서 우리 국민들도 이재명 정권 참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도 너무 심하니까 한미연합훈련, UFS 훈련 축소해 딱 돌아서 버렸습니다. 일종의 버리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북도 잘 됐다, 너 좀 제발 좀 꼽살에 끼지 말고 빠지라고 미사일을 10발 쏜 겁니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거는 미국과 직접 통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을 거쳐가야 된다 그러면 한국을 밟고 가죠. 이용해서 가죠. 그 전에 김정은이가 문재인 이용해서 트럼프 만난 것처럼 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을 버리는 게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 끼지도 마. 괜히 너 옛날 문재인 때 문재인 믿었다가 되게 당했잖아요. 김정은이니까. 너 빠져 하고 한 겁니다. 자, 지금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는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요 가운데 조그만 원탁을 두고 서로 옆으로 마주 앉아서 하는 모습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슨 친구 만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런 사진을 찍었지? 왕이는 일개 장관이니까 이렇게 악수해주고 이렇게 하대를 하면서 만나야지. 왕이를 만나는 사람은 우리 조현 외교부 장관이야. 왕이가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외교 문제도 책임지니까 그래, 안보실장하고 둘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만날 수는 있겠다. 조현 장관이나. 야, 이재명이 저렇게 만나주면은요, 왕이는 대성공이지. 지금 세계에서 아웃사이더가 누군가 하면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이 계속 좁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싸울 수는 없고 싸워봐야 손해니까 인내하면서 자기네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데, 지금 스스로 미국권 안에 있다가 떨어져 나오는 게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자회담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쫓아와서 쫙 만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친구 만나듯이, 자세히 보기면 어떻게 보면
왕이가 더 주인 같아요. 저런 사진을 청와대에서 왜 공개하는지 나는 참, 야, 홍보팀들 저렇게 실력이 없나? 아니면 대통령이 저걸 원해서 그런가는? 이 외교 너무 못합니다. 지금 중국은 외교 무대에서 말발이 없어요. 미국입니다, 미국. 지금 김여정이가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너 중국 끼지도 말라라는 거고, 중국 이 왕위는 조연 장관하고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 우리는 어차피 핵무기 안 만든다. 북한이 만든 핵이 문제죠. 한반도 비핵화를 집어넣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걸 굉장히 피해요. 왜? 북한 비위 맞추고 있어요. 북한마저 반중으로 돌아서면 중국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국을 자꾸 미국 진영에서 끄집어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스스로 기어 들어가니까 그 바다는 줘. 그래. 한국은 받아주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말은 극도로 피합니다. 그럼 주대 올라가는 건 북한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이종석이 있는 국정원은 도대체 뭘 하는지 진짜 한심합니다. 이럴 때 가장 정확한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정보기관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정동영이라고 하는 희대의 이상한 장관이 이끄는 통일부, 그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뭐 다자회담이 좋다 이런 식으로 뭐 페이퍼를 올리고 하면은 나라 망쳐먹는 거죠. 국정원 애들이 제일 정확하게 봅니다. 정보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미국의 움직임도 알고 중국의 움직임도 알고 북한도 알고 하니까. 학자들은요. 글쎄 저는 학자들을 뭐 저보다 많이 하는 건 아는데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자들이 저한테 정보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고 뭐 그분들이 이론을 갖고 와서 막 떠드는데 그 막상 공부하고 나면 별것도 아니고 학자들도 정보가 있어야 뭘 하는데 대개 주문 생산자 주문하는 대로 맞춰줍니다. 정보하는 사람들은 제3의 정보 또 다른 나라하고도 경제하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 안 해줘요. 우리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가 하는 거를 객관화시키지 못해서 큰 덫에 걸립니다. 김여정이가 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금한 처지 인과응보. 트럼프에게는 경의를 한다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불안 초조한 모순심리. 지금 제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트럼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도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재명은 조롱합니다. 이재명은 트럼프도 버렸고 이북도 버립니다. 물론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제 띄워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양규백 씨도 80에서 100개가 있다 그랬고 미국 트럼프는 57개라 그러는데 굉장히 많죠. 제가 알기로는 영국, 프랑스가 그 정도 공개를 안 하니까 그런데 뭐 100개 정도 안쪽일 거예요. 많이 가져봐야 뭐 써먹을 데도 없고 비용만 많이 들어요. 안전장치 하느라고 비용만 많이 들어요. 중국이 한 500개 미만이고 그 다음에 수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하고 러시아는 뉴스타트에 따라서 2,000개였던가 3,000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핵을 갖고 있으니까 북한은요 우리보다 월등히 우월한데 이재명은 우리가 세계 군사력 5위고 방산 4위니까 뭐 끄떡없다 그러는데 그 핵 빼고 얘기하는 거잖아. 참 실력 없는 대통령. 그래서 조롱으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이 조롱이 이게 보통이 아닌 게 그 왕이가 쫓아온 것도 이제 만만하니까 쫓아오는 거죠. 지금 방위병 제대가 없어지고 그 뭐죠? 공익근무 요원을 부실하게 했던 사람 송민호 씨인가요? 연예인. 징역 1년 6개월.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위병 근무를 성실하게 안 한 걸로 보이죠. 그도 이 정도 징역을 살 수 있는 건데 지금 세월이 지났으니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있으니까 자기가 약점이 많으니까 국방 문제를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말을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정석 씨가 있는 국가정보원은 오로지 북한하고 내통하는데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것도 발음만 안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지금 뭔지 모르고 운동권 시각이 오른쪽 따라가다가 할 겁니다. 그 중간에 유성락 안보실장이 끙끙대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벌어진 일들은 우리 국민하고 같이 당하지만은 이재명의 책임입니다. 지금 안규백 씨는 북한에 핵무기가 이렇게 있다고 자기가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대통령한테 인지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시키잖아요. 저기다가 부동산 대책 실패,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해서 많은 산을 가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서울 다녀보게 된 서울의 산들이 참 좋아요.
그래서 서울에 산이 많아서 공원이 많다라고 이해하는데 그건 둘러싼 공원이고 사실 도심부에는 공원이 적습니다. 굉장히 적죠. 런던에 가면은 그 히드로 파크인가 한번 가봤고 뉴욕에 센트럴 파크 있고 서양에는 그 도심에 평지 공원이 참 많죠. 근데 우리 서울에는 그게 약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 8군이 빠지는 용산은 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뭐 갑자기 부동산 집 못 짓게 하더니 뭐 청년 주택 짓겠다고 치고 나오는 이재명 이런 것들이 다 악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법관 문제에 있어서 질질질 끌다가 결국은 시간 촉박해서 서면으로 제청하니까 화를 내는 이재명 이런 것들이 정보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엉터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정권이 위기를 맞는다라고 보는데 이미 북한이 버렸고 미국도 트럼프도 거리를 뒀고 이제 찌질이인 중국이 쫓아와서 하는데 그 중국조차도 미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자기가 3대 메가 프로젝트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러려면은 정보 보고를 다시 들어야 됩니다. 내칠놈이 누군지 왜 정성호 씨가 법무부 장관 저렇게 길을 쓰고 도망가겠습니까? 지가 저지르는 것도 굉장히 많죠. 안규백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김민석도 끝까지 가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송영일도 천만의 말씀. 낙동강 오리알 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